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이제 국회를 수식하는 난장판이라는 단어는 너무 구태연한 것 네, 같아요. 예, 그쵸? 예, 너무 구태연하고 네. 클리셰 같고 네. 한가지고 그래요. 네, 난장판도 부족한 어제 국회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당 독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각 당에서는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친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친일 사법.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예?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요? 재판 다시 하자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아무리 민주당 일교 체제가 심하다고 하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리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역사적으로 안 부끄럽습니까? 오늘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제일 큰 책임자는 저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말을 보니까 마치 사법부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인상이 드는데 이게 타당한 문제인지 저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들어가세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자, 지금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어제 아주 격렬한 정말 난장판 그 이상이었던 데에 비교적 순한 맛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순한 맛을 보여드린 네. 것 같고 정말로 어제 그 장면들을 보신 분들은 아까 그 잠깐 나왔지 무슨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 수장을 저렇게 희화화시키는 합성화하는 저는 저 장면을 보면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토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참 아니 대한민국 국회 우리 돈으로 얼마나 우리 많은 돈을 저 세비며 보좌관 비서관들 월급으로 가져가는 사람입니까? 저 네. 국회의원들이. 네. 이제 최혁진이 누구냐? 많은 분들이 아마 최혁진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최혁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세를 탄 것은 용해인 의원 때문이었죠. 예. 용해인 의원이 당신 왜 당으로 안 돌아와? 당신 지금 돌아오기로 하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받은 거였잖아. 근데 지금 민주당 가서 이 당으로 안 들어오겠다고 비례대표 승계하고 나서 그래서 일종의 최혁진 씨가 그 이후에 비례대표 먹튀한 사람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그 어떤 그때 소위 그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맞습니다. 기괴한 시스템을 우리 좀 정치권이 양산에 저 어떻게 보면 기괴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네. 거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공천됐는데 이분 원래 이제 그 뒷번호여서 안 됐다가 우리 누굽니까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네. 대통령실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승계받아서 지금 한 서너 달 뺏지도 않지 서너 달 된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강유정이 15번이었고 저 양반이 16번이었던 16번,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 국회의원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무소속으로 돼 있죠. 네, 그럼 네. 우리 당으로 돌아와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그냥 민주당에서 있을래라고 얘기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당 예. 호소인 같아요 보니까. 예, 용해인 씨랑 대판 싸우고 용해인 씨가 정말 정치에 기본적인 도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맹비난을 페이스북에 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우리와의 약속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최혁진을 탈당시켜라.
라고 해갖고 제명 조치가 된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분이 지금 무소속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명이 됐기 때문에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제명이 됐는데 어떻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를 하느냐. 저분이 제명이 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 탈당을 한다거나 본인이 당에서 떠날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할 수 없지만 예. 본인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런 이제 예. 이제 저 판결 저 결정이 국회에서 난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최혁진 씨를 봤더니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89번이네요. 네. 89학번이네요. 예. 89학번이고 사회당에 입당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유세에 참여했다. 저는 이런 후보 이름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주시에서 협동조합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운동을 이제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협동조합도 이제 진영이라고 표시를 하네요. 협동조합 그 진영에서 시민사회 후보를 시의원에 내자라고 해갖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갖고 지역 운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예. 이 양반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2017년 7월에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경제비서관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예. 이후에도 쭉 더불어민주당 활동을 뭐 진보 새진보 연합 뭐 이런 데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2012년 경력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박근혜 정부 사회적 기업 진흥 연구원의 본부장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전에는 진보 신당 소속이었는데 진보 신당 활동을 하다가 제가 아까 사회 뭐 협동조합 이런 활동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사회적 기업 진흥원 즉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좌편향되어 있으니까 예. 예. 정부에서 이런 그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잘 진흥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잘 도와줄 테니까 정치운동 같은 거 말고 진짜로 내실 있는 기업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 같은 걸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본부장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자리는 잘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조요토미 히데요시란 저 합성 사진 든 것도 전 보면서 정말 근데 그거 왜 들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게 일단 지난 5월 이때도 일부 아주 강렬 그 네티즌 중에 저런 걸 합성한 게 예전에 있었던 거. 네. 저걸 최혁진 의원이 만든 건 아니에요. 예. 있었다는 거. 만든 건 아니고 네. 있었다는 걸 꺼내서 보여준 건데 이런 것도 있다. 네. 이 최 의원이나 그 일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친일 사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그 김충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엮였던 사인회동설에서 나오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뭐 상당히 친한 관계였다. 네. 그래서 뭐 일본은 지금 무슨 김건희 여사의 뭐 개부라느니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 맞습니다. 하여튼 그 김충식 씨도 일본 태생이고 뭐 일본 황실과 인연이 있는데 이 김충식 씨가 천거에서 대법원장 됐다라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을 그런 하고 연결고리로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친일 사법을 앞장서서 하고 있고 일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고 있다. 그래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의 꼬리를 무는 주장을 해서 네. 여기에 대놓고 김종혁 전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대법원장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추미애가 판을 깔고 민주당 품에 안기고 싶어 안달난 듯한 무소속 최혁진이 꼴값을 떤다. 국회의원님께 꼴값 떤다고 해서 죄송한데 최 의원의 저질 행동에 비하면 그 표현조차 심하게 고상해 보인다. 제발 사람으로 삽시다. 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저는 그냥 전달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원주 국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장 실장도 어제 그 다들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할 말을 잃었다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뭐 난장판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도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있던데 아수라장 뭐 이런 말도 좀 뭔가 표현을 하고 나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권 분립이 붕괴됐다. 전대 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다. 헌법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감을 청문회로 변질시켰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윤석열을 빨리 유죄 선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광란의 홍위병 쇼다.
사법부 수장이 완장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1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했다.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다 듣고 나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맞아요. 예. 뭔가 2%가 부족한 느낌? 맞아요. 그 정도로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저 최혁진 씨의 저 태도를 보면서 일종의 뭔가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아니, 최혁진이 무슨 이재명 측근 인물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예, 예. 물론 직접적인 측근 인물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먼저 그 이한주 그 대통령의 이를테면 뭐 경제 정책 멘토라고 하는 예, 경제 멘토라고 하죠. 이한주 씨에게 뭐 손을 내밀었는지 이한주 씨가 내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최혁진 씨가 비례대표를 승계한 후에 후원회를 이제 만들었답니다. 네. 그 후원회의 초대 회장이 누구냐면은 이한주. 그 국정기획위원장 하고 있던 그 맞습니다. 이한주. 이한주 네. 씨입니다. 그분이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 이한주 씨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몸을 그렇게 가볍게 놀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움직이는 것 뒤에는 늘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비교적 신중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최혁진 씨의 후원회장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굉장히 거기다 무게를 실어준 건데. 그렇네요. 예. 앞서서 무슨 인연이 깊었거나 예. 아니면은 앞으로도 인연이 깊게 지낼 수밖에 없거나 예. 뭐 이런 관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네. 하는 느낌을 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제 의심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혁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네. 이른바 사인 회동설 그중에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그걸 서영교 의원에게 정보 제공했다는 그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해명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그 무슨 그 열린 공감 TV에 가서 뭐 얘기를 들었는데 뭐 상당히 그럴 때 자기가 전달했다라고 하는 중간 매개자로 지금 이 양반이 지목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국감장에 증인석에 서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최혁진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석이 아니라. 구승찬, 최혁진 이런 그 세 사람들이 사람이 증언대에 있어서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소위 좌파 판사, 좌파 대법관이라고도 사람들이 다 공인하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마저도 우리 대법원장이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회동할 뿐은 아니라고 그냥 딱 잘라 말할 정도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때도 농담처럼 그런 비교를 했지만 거의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외계인이다. 내가 그런 제보를 받았다. 외계인처럼 생겼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외계인인지 아닌지 청문회 해보자. 네가 증명해. 네가 증명해라. 증언대에 서서 당신이 외계인이 아닌지 어떻게 증명해봐. 이런 얘기나 저는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한 방울의 팩트도 없는 건데 그 얘기를 던져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기서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저렇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 진짜 일본 무슨 토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한 걸 들고 좋다고 저러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그 어제 이제 그 법사위 국감장에서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는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난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말을 서영교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서영교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대법원장은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회동설의 진위 여부는 관계없고 오로지 망신 주기가 목적입니까? 아니 네 사람이 만났다는데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세 사람은 놔두고 계속 조희대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서영교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사자들은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제3자인 당신들은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안 만났다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까? 만났다는 제3자가 증거를 내놔야 됩니까? 자, 서영교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보자가 누굽니까? 서영교 의원에게 묻습니다. 만났다는 음식점이 어디입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밝혀주세요. 정말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 정도도 없이 저렇게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네. 몇 시간을 앉혀놓고 한다는 거는 그럼 몇 번쯤 물어보는 거예요? 만났냐? 안 만났다. 대법원의 공보관 통해서도 안 만났다. 어제도 몇 번이나 안 만났다. 근데 아마 또 물어볼 거예요. 이제 내일 또 물어볼 겁니다. 만났느냐? 그 대법원 현장 국감이라는 걸 또 간다고 하니까요. 네. 예. 현장 국감은 만났다는 그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이 현장 국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대법원장이 있는 저 여기 서초동 대법원에 백날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현장입니까? 회동설이 있었던 제보자를 찾아가야죠. 예. 자기 눈으로 봤다는 그 제보자. 그 제보자도 참 누구한테 들었다더군요. 보니까 지금 입에서 귀로 몇 번째 옮겨지는 겁니까? 맞아요. 전이가 보니까 그 열린공감 TV의 사실상 대표인 그 양반도 이 상당 부분은 그냥 이 근거 없이 약간의 썰처럼 얘기했다라고 사실 뭐 자백처럼 했잖아요. 그러면 열린공감 TV 스튜디오 찾아가야죠.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자기한테 그거 언제 누구한테 줬어요 하고 확인하는 거를 최근에 확인이 들어왔더라. 네. 그럼 정말 제대로 된 근거나 그 팩트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저런 얘기를 막 던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웅웅대는데 이렇게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말했는데 그게 메아리가 들려갖고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 야호하는 걸 저쪽에서 누가 야호하는 걸 들었다. 저 조금만 더 희화를 하자면 옛날에 그거 김영래 씨가 나왔던 변방의 북소리 그런 개그 코너 기억나세요? 예. 변방의 북소리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북치를 들고 맞아요. 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북을 치는데 이렇게 칠 때 지가 북을 치다 이렇게 타면서 누가 날 때렸어. 그거 엄청 웃음을 줬는데 진짜 심영래 씨는 진짜 맞은 연기를 해요. 네. 정말 찜닭 모양새가 자기 북으로 자기 소리를 지가 듣고 나서 나 분명히 테러 당했어. 나 테러 당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줘? 자, 빨리 내 테러범 찾아내. 네가 때렸지. 제보가 있는데 네가 때렸어. 당신이 때렸다고요. 북으로 당신이 때렸다고 전 얘기하고 싶어. 그럴 정도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가지고 아니 그리고 난 서영교, 부승찬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다그치고 싶은데 4명이 밥 먹었다며. 그런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물고 늘어지냐고. 거기 정상명도 있고 김충식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왜 증인 신청 안 해? 그러네요. 나 정말 궁금해요. 그러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볼 그러네요. 수가 없죠. 네.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사실 안 만났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얘기할까 봐 겁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죠. 예. 저 그날 이거 했는데요. 라고 그렇지. 증거까지 내밀까봐 너무 겁나. 어디 밥 먹은 영수증 다 들고 나올 네. 거 아닙니까? 네. 그 날짜에. 예. 참. 참. 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